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남자이고 직업은 공무원, 동사무소가 제 평생 직장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두 번째 여자를 만나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진 후 한동안 여자 만나기도 무섭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치료하는 약도 있다는 걸 두 번째 여자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캄캄했던 제 인생에 밝고 따뜻한 볕이 찾아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은 전처의 42번째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날보다 일찍 들어와서 아내 생일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와 생일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주문한 음식이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정윤숙 어디 있어요? 집에 없죠? 아직 집에 안 왔죠?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열자마자 따지듯이 물으니 얼떨떨했죠. 누구냐고 물으니 그 여자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우리 집 안을 힐끗거리면서 정윤숙 어디 갔냐고 정말 모르냐고 묻더라고요. 곧 들어올 건데 도대체 누구신데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일찍 들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전화해봐요. 전화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하고 둘이 같이 있을 거니까. 생일날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왔는데 아직도 안 왔다 이거지? 내가 이 둘 가만히 두면 인간이 아니야.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 여자는 악에 받쳐 제정신이 아닌 듯했고 그러는 여자 앞에서 저 또한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소리치고 있으니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는 잠깐 집에 있으라고 하고 그 여자를 억지로 데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갔죠.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아내는 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자기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2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자기보다 더 미련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못 채고 있었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허튼 짓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잘했고요. 그런 아내가 다른 남자와 2년 가까이 만났다는 것이 제 귀로 듣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잘도 속이고 살았다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요. 세상 남자 다 바람 펴도 자기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속은 느낌이라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소름 돋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한 달 넘게 아내를 눈여겨보고 행동 하나, 전화통화 내용까지 다 살폈습니다. 상대는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 만나던 전 연인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동안 그야말로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사는 낙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살지 않을까, 그냥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관뒀습니다. 절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죄책감을 느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죽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여자 버리고 보란 듯이 배 아파할 정도로 잘 살아보자. 물론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부터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 사랑도 다 깨져버렸지만 한편으로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고 한번 용서하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바람 한 번 피우는 것이 어렵지 2번, 3번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또 피울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바람을 알고 난 후에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1년간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크게 잘못을 뉘우친 사람처럼 회사와 집만 오고 가며 가족만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둘이 만남을 멈추지 못했고 조용한 듯 보이던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진 뒤에야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더 이상 붙잡을 생각도 없었고 아내 또한 이 결혼을 이어갈 마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사랑받는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준 적이 없느냐고요. 그랬더니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설레고 얼굴만 쳐다봐도 떨리고 돌아서면 보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 저는 편하긴 하지만 돌아서도 보고 싶지도 않고 떨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끗하게 마음 정리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런 거면 얼마든지 네 사랑 찾아가라. 나도 언젠가 진짜 내 짝을 찾아갈 거다. 오기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는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린 듯했고 저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내와 바람난 그 남자가 결국 본처와 이혼하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결국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고 전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난처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기운이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가 가까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 문 앞에서 한 여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로 다가갔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아직 담당 직원이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여자에게 사망신고 양식 서류를 건네주고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힘겹게 글자를 한자 한자 써내려 가더군요. 여자가 서류를 다 쓰고 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니 가방을 열어 주민등록증을 꺼내더니 여자는 참고 있던 울음을 결국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여자는 친정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사망신고를 위해서 친정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차마
그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나면 그나마 연결되어 있던 끈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남일 같지 않고 그 여자 마음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겠더군요. 저는 물을 한 잔 따라서 건네주면서 얘기했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괜찮으니까 마음이 진정되시거든 그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화장실로 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화장실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뻘겋게 부었더라고요.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요즘 세상에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든데 아버지하고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여자는 힘겹게 사망신고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여기 앞에 새로 생긴 분식집이 있다면서 저녁은 거기서 먹자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 가서 먹어보니 김밥이랑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면서요. 그날 마땅히 먹을 만한 반찬도 없고 해서 저는 아들하고 같이 새로 생겼다는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를 본 순간 참 낯이 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 아들이 저를 쿡 찌르면서 왜 그렇게 사람 얼굴을 쳐다보냐며 혹시 저 아줌마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들면 가서 말 한 번 붙여보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서 그런다고 했더니 원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녀석이 군대 다녀오더니 더 능글맞아져서 남자는 혼자 오래 살면 안 된다는 둥, 자신 없으면 자기가 다리를 놔주겠다는 둥, 실없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음식이나 시키자고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음식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엄청 푸짐한 양의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왜 이렇게 푸짐하냐? 이래가지고 남는 게 있냐고 물으니 아주머니가 그날 동사무소에서 너무 고마워서 많이 드리는 거라고 하대요. 그러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동사무소에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했는데 그때 동사무소에서 분이시네요. 그날 많이 우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직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계실 것 같고 아침이 되면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요. 아주머니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얼굴은 많이 슬퍼 보였습니다. 더 물으면 아주머니가 또 울어버릴 것 같아서 더 묻지 못했죠. 저는 아주머니에게 푸짐하게 주신 음식은 잘 먹겠다고 하고 앞으로 단골로 자주 오겠다고 했죠. 저는 그 후로 자주 분식집을 이용했고 분식집에 갈 때마다 저는 아주머니와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없이 한가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아주머니가 사망신고를 하러 온 날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 사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을 설득해서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차라리 따로 사는 것만 못하게 되었죠. 따로 사셨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더군요. 언젠가부터 아주머니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내고 작은 일로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친정아버지가 아주머니의 집으로 들어와 산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죄로 남편이 짜증을 내고 트집을 잡아도 속으로 꾹꾹 참으며 가능한 남편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아주머니 남편의 짜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친정아버지한테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결국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주머니의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불같이 화를 냈고 그 후로 그 남자는 보란 듯이 바깥으로 나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의 친정아버지는 다 당신 때문이라면서 늙은 사람이 괜히 들어와서 너희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고 자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친정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져서 어떻게든 남편 마음을 다잡아 예전처럼 잘 지내보려고 엄청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사였죠. 아주머니 남편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이미 딴 살림까지 차린 마당이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어요. 부부싸움 하는 모습 보여드린 것도 모자라서 사위가 바람이 나서 바깥으로 나돌고 있는 걸 아셨으니 아버지 속은 오죽하셨을까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 속상해할까 봐 아버지 몸 아픈 건 내색도 안 하셨던 겁니다. 췌장암이셨는데 복부 통증이 심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셔서 노후는 제가 모시고 살면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후회가 밀려드는지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고 왔네요. 참 못할 짓이에요. 사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아주머니 때문이냐고, 아주머니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인간이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인간들 치고 똑바로 된 인간을 못 봤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천벌받을 인간들이지요. 저도 경험자라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어디 가서 곱게 못 살 겁니다. 바람나서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는 천년 만년 살 줄 아는 거 본데 천만에요. 결국은 안 좋게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꼭 그럴 겁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제 과거 얘기를 하게 되었고 아주머니와 저는 속 깊은 얘기를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주머니는 남편은 계속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소송을 걸고 난 후에 보란 듯이 이혼하려고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생각했다. 그냥 곱게 보내주지 말고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 버리라며 응원했지요. 그리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아주머니는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인지 시간이 갈수록 아주머니 얼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힘들고 속상했는데 아주머니가 밝아지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주머니 기분에 따라 왜 내 기분이 달라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분식집 아주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죠. 어느 날 저보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으로 분식집 아주머니랑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고 시치미를 뚝 떼었더니 아들놈이 시치미 떼도 소용없다고 아버지 얼굴에 분식집 아주머니 좋아한다고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 두고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면 사나이도 아니라면서 가서 아주머니한테 남자답게 좋아하는 내색 팍팍 내고 오라고 하대요. 아들 상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아들 말대로 아주머니한테 가서 언제 가게 문 닫느냐고 가게 문 닫을 때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놈이 놀러 좀 나가라고 돈 쥐어줬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주머니가 싫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흔쾌히 그러자고 본인도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고 약속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 아주머니 모습은 분식집에서 늘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도 새로 한 것 같았고 얼굴에 화장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식집에서와는 다르게 좋은 향수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날 아주머니가 제 차에 탔을 때 제 심장이 어찌 그리 두근거리는지요. 오늘 참 고우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심장이 뛰어서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앞만 보며 운전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주머니 눈에는 좋아 보였는지 아주머니가 저를 참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여자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연애를 시작하는 기분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연애를 시작하는 기분은 참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뒤늦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찾아온 것은 두 번 다시 없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꼭 붙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서 아주머니에게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고백하고 싶지만 그러면 상대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주 조금씩 마음 표현해 나갔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처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을 땐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이 제 탓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내가 뭘 섭섭하게 했나? 내가 제대로 못해준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행복합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분식집 아주머니하고 오래오래 좋은 친구로, 좋은 연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